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1회차 국내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는 이번 시즌 주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높은 점유율과 조직적인 지공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팀은 전반적으로 중원에서의 안정성과 점유율 유지에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공격의 세밀함과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며 다소 고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서울전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으나 최종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루빅손과 이청용이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크로스와 연계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빅손은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청용은 노련함과 정교한 패스로 팀의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공격 전개는 보야니치의 패스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한계로 인해 상대가 촘촘한 수비를 펼칠 경우 울산은 효과적인 득점 루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영권의 부재가 아쉽지만 임종은과 김기희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제공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상대 공격수들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울산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의 높은 수비 라인은 상대 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상대가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배후 공간을 내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빠른 역습 전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과의 최근 경기에서 수원은 효과적인 역습 전술을 바탕으로 올리베이라와 한교원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강한 피지컬과 골 결정력을 앞세워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한교원은 측면에서의 빠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정승원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며 수원의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승원은 정확한 패스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으며 지동원의 연계 플레이와 결합해 상대 배후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동원은 최전방과 중원을 오가며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수원의 공격 패턴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이현용과 김태환이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두 선수는 공중볼 경합과 1대1 상황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수비력 덕분에 수원은 상대의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도 비교적 간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의 수비는 간헐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의 점유율 중심의 경기가 수원의 역습 전술과 맞붙는 흥미로운 양상이 예상됩니다. 울산은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과 상대의 압박을 돌파하지 못하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빠른 역습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울산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려 할 것이며 양팀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견고한 만큼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기로 보입니다. 울산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수원의 역습 전술에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은 빠른 공격으로 울산을 압박하겠지만 울산의 안정적인 제공권과 중원의 강점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전술적 특성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은 서로 승점 1점을 나누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김천 상무는 이번 시즌 4-3-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의 배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팀입니다. 빠른 전환 능력과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팀의 주요 강점으로 꼽힙니다. 직전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김천은 이동경의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동경은 경기 내내 폭넓은 활동량과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충실히 해냈으며 모재현과 김승섭은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모재현은 스피드와 결정력을 겸비하며 상대 수비진에게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김천의 공격에서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박상혁과 유강현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득점 기회에서의 기복이 심해 골 결정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김천이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내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팀이 안정적으로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박승욱과 박찬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상대의 세트피스와 공중볼 상황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은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간헐적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4-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지공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울산과의 직전 경기에서는 링가드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가 돋보이며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해냈습니다. 링가드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서울의 공격 전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루카스와 조영욱은 경기력에서 기복이 심하며 최전방 공격수 일류첸코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류첸코는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팀의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김주성과 야잔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조직적인 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공중볼과 1대1 경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의 황도윤과 류재문은 넓은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팀의 수비 안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천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은 링가드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할 것이며 김천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며 서울의 수비진을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가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지더라도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이용해 실수를 노리는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천은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 찬스를 엿볼 것이고 서울은 점유율을 활용해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전술적 특성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경기 결과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득점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측면을 활용한 지공 전개를 주요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양민혁과 황문기는 강원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두 선수의 빠른 돌파와 측면 크로스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강원은 직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대량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와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내준 것이 주요 패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유연의 복귀로 인해 팀의 수비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유연은 중원과 수비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그의 복귀는 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평가되며 유인수와 코바세비치의 기복 있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트피스와 공중볼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대응은 강원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포항 스틸러스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속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완델손과 조정우는 포항의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두 선수의 스피드와 기술은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은 최근 경기에서 핵심 자원의 부재로 인해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했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엉성한 마무리를 보이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희와 허용준의 부재는 포항의 공격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포항의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로 이들의 공백은 포항의 득점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출전하고 있는 조르지와 홍윤상은 경험이 부족하고 결정력에서도 아쉬움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 데 있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포항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민광과 아스프로가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중볼 경합에서의 약점은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수비 라인은 조직력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공중볼 상황에서의 부족함은 강원의 공격진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원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연의 복귀로 중원과 수비 간의 조직력이 강화되면서 강원은 포항의 속공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핵심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강원의 수비를 뚫어내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강원은 측면에서의 활발한 공격 전개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전술적 특성과 최근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량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원의 안정적인 수비와 포항의 부진한 공격력을 감안하면 강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점유율을 유지하며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는 강원의 소폭 우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며 언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